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죠. 심플합니다. 금리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돈이 부족한 거죠. 돈이 없다. 왜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대출이자가 상승을 하고 대출이자가 상승을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도 쉽지도 않고 또 투자를 받기도 쉽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돈이 이제 돌고 도는 게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이제 결국 돈이 돌고 도는 게 이제 빚으로 막고 빚으로 막으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저금리 때는 뭐 그럭저럭 버틸만 한데 이제 고금리 시대가 오면은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고 투자를 받는 것도 쉽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당연히 저금리 때보다는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기준금리가 올해 이제 3월 달만 해도 3, 4월 달만 해도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었습니다. 0.25에서 0.5였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무려 4%까지 상승을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준금리가 3.25까지 올라갔고 미국은 이제 더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물가가 아직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화두는 이겁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고금리 시대에는 저금리 시대보다는 위축이 된다. 침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는 뭐 우리가 가라앉는다, 뭐 좀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머무르다. 그러니까 뭐 전진하지 못하고 머무른다. 침체한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충분히 경기 침체를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침체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과거보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침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조금 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두려워야 되는가 아니면 견디면 더 좋을까 라고 봤을 때는 사실 두렵기보다는 저는 견디면 훨씬 더 희망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저금리 상황이 되는 거는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 이제 상황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급격하게 낮춘 뒤에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 이제 금리를 낮추면서 주식도 많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도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이 그래도 발빠르게 행동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가가 우리가 CPI 지수죠. CPI 지수가 10이 넘어가기 전에 10%가 넘어가기 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연속으로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그나마 그래도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질이 뭐냐면은 생산성. 기업의 생산성이 가장 중요하죠. 생산성이 이제 훼손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최근에 저금리 상황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한마디로 투기 수요. 왜냐면은 유동성의 공급이 많아지면은 투기 수요가 증가하죠. 뭐 투기하고 싶은 투기라기보다는 이제 금리가 싸니까 돈을 빌려서 뭔가 이제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금 쓰레기. 들어보셨죠?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저금리 시대에 통하는 말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뭐라도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벼락거지가 된다. 이런
있었죠. 이게 투기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투기 수요가 부추기는 거죠. 계속 나는 이렇게 벌었다, 나는 이렇게 벌었다, 이렇게 벌었다, 이렇게, 그죠? 부추깁니다. 그죠? 뭐 다 좋죠. 왜냐면 이때는 저금리니까 이제 은행도 좋고, 그죠? 은행도 저금리에 대출 해주니까, 대출이 나가면 은행은 이득이지 않습니까? 은행도 좋고, 뭐 이제 중개하는 사람도 좋고, 언론도 좋고, 왜냐면 관심이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거기에다가 뭐도 좋고, 투자자도 저금리 시대는 일시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거니까. 뭐 누구 하나 이제 나서서 말릴 수가 없죠. 말리면은 큰일 납니다. 그죠? 투기 수요가 증가를 할 때는 말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를 탁 올리자마자 이제 현금의 값어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죠? 금보다는 현금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아까 4% 정도 수준이면 예금금리가 6%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1억을 갖고 있으면 1년에 이자를 600만 원을 주잖아요. 그죠? 금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금 1억어치를 갖고 있는다고 해서 1년에 600만 원씩 따박따박 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보다 현금의 가치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예금금리가 6% 정도가 되는 상황이면은 대출 이자는 거의 10%가 넘어가는데, 투자하기도 쉽지 않고 어렵게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고금리에 예금 적금을 하겠다라는 게 뭐 당연히 이제 상식인 거죠.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화폐적인 현상인 거죠. 화폐적인 현상이고, 투기 수요가 증가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죠. 주택 투기가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파트 뭐 빌라라든지 우리가 사는 주거 지역에 대한 투기가 굉장했어요. 투기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죠. 왜냐면 저금리에 이제 자금 빌리기가 쉽기 때문에, 또 이제 집이 올라갈 때 너도 나도 약간, 그죠? 공포를 느낄 수 있죠. 이러다가는 집을 못 살 수 있겠다라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 주택 수요에 투기가 몰렸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코인의 주식과, 아니, 그러니까 코인과 주택이 엄청나게 투기 수요가 몰렸는데, 이게 지금 코인은 완전히 그냥 파산을 해버렸고,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굉장히 양호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수준이죠. 코인은 지금 마이너스가 한 80%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기타 외에는 파산. 그리고 주택 투기는 지금 정확하게는 예측이 안 됩니다. 그죠? 예측이 팔 수가 없잖아요. 이제 매매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이제 하락을 하고, 생산성이 30% 이제 주식이 마이너스 3%, 30% 정도까지 하락했는데,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흔히 뭐 예를 들면 우량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투기 수요가 증가할 때 약간 찬밥 신세를 받았죠.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떤 경기 침체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핵심은 이거죠.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타격은 있겠죠. 한 100이라고 쳤을 때, 이 고금리 시대에 100이라고 쳤을 때 아마 한 15 정도는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코인이라든지 뭐 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금리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뭐 다양한 산업들이 있겠죠. 뭐 건설이라든지, 그죠? 뭐 조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요 우리나라의 어떤 생산적인 어떤 뭐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인이 굉장히 이제 완충 역할을 해줬죠. 코인이 이제 투기 수요를 많이 흡수했습니다. 유동자산을 풀었을 때 코인이 엄청나게 이제 이런 것들을 흡수해 줬어요. 코인은 우리가 알겠죠. 코인은 파산을 해도 실물 경제에, 왜냐면 이제 실제로 세계 3대 거래소, 그죠?가 파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는 걸로 이번에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많은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견딜만하고, 단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이 지경만 좀 잘 견디면서 우리가 시장을 천천히 지켜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실 경제는 굉장히 힘듭니다. 고금리 때문에. 그죠?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저희는 뭐 세상 물정을 잘 알죠. 세상 물정을 잘 알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뭔가 주식이 안 오른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남기만 해도 기회는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관찰하고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